영양 부족이 전세 3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양 부족. 나의 동료 빌이 인도의 도시 코친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다. 한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서 부부 10살짜리 딸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다. 모습이 한눈에 봐도 비정상적이었다. 아이의 부모는 비타민 A 결핍으로 딸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풍족한 국가에서 자란 미래는 시각장애가 비타민 A 결핍이라는 것을 알고 기절초봉했다. 비타민 A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필수 영양소다.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할 수만 있다면 아이는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빌은 아직까지도 그 아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더욱 슬픈 점은 그 소녀 같은 처진 아이들이 비참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다. 60여개국에서 약 280만 명의 5세 아이들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 이처럼 기초 영양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문제가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양 부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을 증상을 겪고 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과 질병의 잠재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비타민 A 결핍은 여러 종류의 암과 관련이 있고 의료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흔하게 발생한다. 유로피언 번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상적이고 유로피언 번 근무하는 정상적이고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지원자들을 평가한 결과 34%가 비타민 D 결핍을 증상을 보였다. 결과는 결핍증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흔하고 고위험 고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 겨울철에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40%가 넘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의 연구에는 가임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42%와 백인 여성의 4%가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 여성들인데 말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것이 비타민 D 결핍 기준치를 올린 현재의 건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비타민 D 결핍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 결핍도 너무 흔하다. 철결핍성 비늘이 있는 사람이 20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아이오딘 결핍증의 위험에 처한 인구도 20억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이는 연구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수다. 중국 사람들은 아연, 셀레늄, 티아민, 칼슘, 오레티놀, 리보플라빈 등의 결핍 증상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타민 A, 아이오딘, 철분, 아연, 엽산, 비타민 B9 등을 부족한 위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역시 3명이 한 명 꼴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도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한 양의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여성들의 비타민 E, 카로틴, 알파 카로틴 이 정상 섭취량보다도 훨씬 적게 섭취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의 여성이 구리, 아연, 셀레늄을 권장량보다도 적게 섭취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인의 75%의 노인 남성과 87%의 노인 여성이 그 연령대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칼슘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국민여사에서도 그런 추세, 영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D 등으로 결핍하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흔하고 DNA를 손상할 수 있기에 어떤 연구자는 이런 부족 현상이 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지었다. 나는 이 주제를 다룬 수백 가지 학술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놀랍고 고무적인
동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바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영양결핍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류 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를 모르는 듯이 식사만으로도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시대의 초보적인 연구에 의해서 확립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것 같다. 2002년에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게재된 JAMA 게재된 한 과학적인 리뷰 논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모든 성인들의 비타민 보충제 섭취에 신중한 듯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의사, 영양학자, 영양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은 다소 잘못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문명화된 생활방식으로 인해서 비타민이 부족한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에 탐닉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미량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비타민 결핍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의사들은 그들의 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과량 섭취할까 봐 걱정한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가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이 주제를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저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말리는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자신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 메이어 클리닉에서 이 현상을 연구했다. 2002년 시행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2%가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1994년 실시한 조사에서 40%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가 된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메이어 클리닉에서 시행한 연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낮게 추정된 것일 수 있다. 메이어 클리닉에서 200명의 대상자에게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설문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인터뷰를 시행했다. 설문지는 30.5%만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고 표기한 반면에 실제 인터뷰에서는 61%의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및 건강기능식품을 상용하고 있다. 독일인의 43%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한국 고등학교 고학년의 54%가 섭취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59%의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46% 여성과 33%의 남성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호주에서는 48%의 남성과 60% 여성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75%가 비통례적인 의약 처방을 따르고 있고 이것들 대부분에는 약초가 함유되어 있다. 허브, 약초는 허브. 비록 의사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가치를 경시하지만 똑똑하고 건강에 깨어있는 상당수 환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 시애틀에 소재한 브레드 암생자는 50에서 76세에 이르는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구 통계학적 연구를 통해서 다음 같은 정보를 얻었다. 응답자 중에는 허브형 및 전문 건강기능식품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한 이들은 고령자, 여성, 고학력자, 정상 체질량 지수를 가진 사람이었고 비흡연자였으며 운동을 하고 지방은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는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다. 즉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의사, 영양학자, 영양사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편향된 연구로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도에 영국 저널 랜시스에 실린 한 리뷰 논문은 편향되고 서투른 바국론에 따라 이루어진 또 다른 연구와 더불어서 주류의학과 환자들 사이의 간격을 더 벌려놓기만 했다.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이런 연구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연구들의 근본적인 결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대에서 제공하는 부실한 예방의학 교육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의과대학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나는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 역시 유사한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의사들이 예방뿐보다도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치료의학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 대하듯이 연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와 같은 태도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심장병과 여러 건강문제가 이미 진행된 사람들에게서는 엽산이 심장마비 발생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자 연구자는 그런 치료는 추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니 이럴 수가. 이 결론은 요점을 벗어난 것이다. 엽산 섭취는 이미 진행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수단이 아니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불행히도 이 연구 내용을 읽은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은 엽산이 심장병이 이미 진행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호모시스테인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비약했다. 호모시스테인은 엽산의 적절한 섭취로 조절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것은 조잡한 추론일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병을 고치거나 회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의 상승은 염증의 증가, 또 산화, 응고 및 기타 심장질환과 연관된 인자들과 관련이 있다. 엽산을 섭취하기 힘든 인도에서는 호모시스테인 수치의 상승이 심장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한 이중 면검 중재 연구에 따르면 호모시스테인은 위험 요인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 호모시스테인은 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서 그간 행해진 부당한 연구들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치고 싶지만은 그러면 이 책의 두께가 배로 늘어날 것 같아 이쯤에서 끝내겠다. 다만 전 의료계가 이 주제를 치열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싶다. 예방이 질병에 대한 훨씬 더 현명한 접근이다. 병이 일단 생기고 나서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편이 훨씬 더 쉬우며 환자들의 최고 관심사 역시 예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의사들은 자동차에 지인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 만일 그 의사들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분명 아이가 도로로 뛰어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뭐든지 다 했을 것이다. 만성질환의 경우에 우리 의사들이 바로 그 사건 현장에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만성질환을 하는 폭주하는 멋에 치지 않을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성질환이 이제 예방의 차원이 아니고 치료 차원으로 가니까 의료의 문제에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지금 우리에게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가? 내가 아는 한 초기 문명인들은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왜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해진 걸까? 생활습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박사님, 인간의 평균 수명은 1800년대에는 약 30세, 2000년대에는 67세, 선진국으로 75세가 넘었다더군요. 그런데도 오늘날 음식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나는 이 질문에 A+를 주면서 대답을 하겠다. 현 세기 이전에는 감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서희의 유아를 포함해서 막대한 수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평균 수명을 측정할 때 보통 그런 유아들까지 포함한다. 60대, 70대까지 산 유명 인사들의 나이만 보더라도 그 시절 평균 수명이 왜 낮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감염병들이 오늘날에는 대부분 사라져버렸으며 그 덕에 평균 수명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심장병, 당뇨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수명을 갉아먹어 우리는 기대 수명보다도 더 일찍 죽는다. 인트로덕션에서 살펴봤듯이 이들 질병의 발생률은 지난 50년 동안에 가파르게 증가했다. 만일 만성질환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조만간 더 줄어들 것이다. 오늘 음식을 생산하는 방식은 100년 전과 매우 다르다.
100년 전에는 선진국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시골에 살면서 농업 분야에 종사했다. 그들은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의 영양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적을 했고 오염되지 않은 물로 땅을 비옥하게 했고 공해는 거의 없어서 작물은 오염되지 않았고 또 음식은 최상의 시기에 수확해서 먹거나 자연적으로 보존했다. 시장 상인들이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실제보다 더 싱싱하게 보이려고 화학물질을 뿌려놓는 일도 없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을 먹었다. 식당에는 주로 신선한 채소가 올랐고 부자들만이 붉은색 살코기를 많이 먹었다. 그들이 가공된 콘치, 플라스틱 용기, 방부제가 들어있는 간식, 인공향이 가미된 음료수의 즐거움을 몰랐다. 사람들의 활동량은 엄청났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따뜻하게 지내려면 몸을 움직여야 했다. 어디든 일어날 때도 그렇다. 그들의 활동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이성적인 노동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활동은 그들의 건강에 아주 큰 이점을 주었다. 그런 이점 중에서 하나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고연령의 식사가 사람들에 하여금 미량 영양소까지 적절하게 소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끼니는 자연재료를 사용해서 집에서 준비했고 오늘 주로 먹는 흰 밀빵 대신에 몸에 좋고 영양도 좋은 통곡빵을 먹고 흰빵 한 덩어리의 성분표를 살펴보라. 당 지수가 높게 정제된 흰 밀가루 외에도 첨가물도 여럿이 들어있다. 그 시절의 가공식품은 거의 없었을 뿐더러 오늘 음식에 들어가는 값싼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과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첨가하지도 않았다. 산업화된 삶의 일부가 된 수천 종의 화학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 예전보다도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확실한 유리한 점이 있다. 서양의학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급성질환을 대부분 근절해버렸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가뭄과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종종 발생했던 기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충분한 음식을 생산, 저장, 유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 비해서 우리 조상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훨씬 더 건강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잃어버린 좋은 영양소를 되찾고 음식에 추가된 나쁜 물질들에 대응해야 한다. 어댑터전 모든 건강 문제를 해서 비교적 최신 개념 한 가지를 소개한다. 마치 만병통 치약같이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증이 있는 식물 영양소분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어댑터전이라고 불리는 천연 물질이다. 이 개념을 꺼내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검증해 봐야 할 것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종합 비타민이 필요치가 않다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 당신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반면에 몇몇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말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영양소를 필요하지 않기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일은 곧 비싼 오줌과 오줌에 돈을 내는 것과 같다. 나도 바보같이 이런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종종 했었다. 당시 나는 무지했다. 지금에는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혈액 내에 그 영양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증명하는 수천 개의 혈액 검사 보고서를 갖고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 몸은 최소 필요량보다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원한다.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이점을 숨기고 건강기능식품을 위험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인정한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에서는 공포심을 불어넣는 전략은 단순히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도 강조하는 바이다. 이미 몇 가지 매우 정리한 통계를 제시했지만 건강기능식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또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따져볼 것이다. 자칭 전문가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당신은 곧 그들의 주장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엄청난 오해는 불식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게 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섭취 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섭취 기준은 영양소의 추가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료인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 권장량에 대한 오해는 앞에서 얘기한 부정적인 언급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그러한 기준이 어떤 전제로 생겼는지 또한 본 의도를 알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권장량을 제정했다. 자, 그런 민간은 외국인들의 영양결핍 상황을 막기 위한 영양학적인 가이드로 사용되었다. 기존의 신조마다 변경되어서는 언제나 폐병이나 각기병 같은 결핍증을 방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그 기준을 사람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최대치로 설정한 것이 아니다. 부당하게도 전 세계의 우수한 과학자와 의료인들이 채소 영양 권장력을 최대치로 인식해버리고 말았다. 이 같은 추론을 돈에 적용해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다면 왜 같은 추론을 영양소 섭취에 적용하는 것일까? 모리에 때문이다. 우리 몸이 굶주림을 먹는 데 필요한 최소량 이상의 영양소를 흡수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혈액검사 보고서는 수천 개나 있으며 권장량보다도 상향된 용량으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있다고 밝혀낸 과학적인 연구들도 넘쳐난다.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학을 살펴보자. 건강과 질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영양소, 다른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는 고차원적인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 나아가 이것을 또 하나의 도전적인 과제다. 요약하면 영양소, 유전자, 소화관의 상호작용은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영양소를 초점해야 할지는 정말 모르겠다는 것이다. 섭취하는 영양소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음식의 다른 구성성분, 영양소 인체에서 활용되는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폴리페놀 등 영양소가 아닌 음식 성분이 철분이나 아연의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끼치고 또 간섭을 일으키고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전구체 영양소의 생물학적인 변환 및 생리활성 역시 활성화된 형태인 비타민 A의 섭취량을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영양 섭취와 영양 상태 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섭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미량 영양소 섭취를 평가하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다룰 때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은 영양소와 결합하는 물질이나 형태가 변하는 영양소와 같이 소화관 내에 있는 음식의 상호작용이 너무 복잡하다. 이로 인해서 섭취량을 계산하는 데 수년간의 조사라는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너무나 복잡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복합 비타민, 복합 미네랄, 복합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나이아신, C, 이 철분, 아연과 같은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면 DNA 모습이 마치 엑스레이 방사선에 의해서 손상된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한 연구에 따르면 암 발생 위험 요인을 증가시킨다. 이들 영양소의 결핍을 치료하면 DNA가 정상적으로 보인다. 이 영양소들은 DNA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키는 효소 작용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면 라이코펜과 같은 복합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정합 비타민을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까? 57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량 중에 혈중 라이코펜의 섭취와 암 발생 위험은 반비례한다. 다른 말로 하면 토마토를 많이 섭취할수록 또는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불리는 식물 영양소의 혈중 섭취가 증가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 그 효과는 전립선, 암, 폐암, 위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식도암, 구강암, 유방암 및 자궁 경부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 연구소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라이코펜 수치를 체크했는데 그러면 보충으로 혈중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도 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추가 섭취가 이러한 효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험성은 극히 적다. 또 다른 식물 영양소인 쿼세틴은 켈세틴, 비정상적인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느리게 하거나 심지어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미량영양소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낡은 생각을 떨쳐버리는 혁명은
한참 전에 시작되었어야 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 수준을 최대치처럼 제품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최대치로 사용하는 것은 최대치처럼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최대치처럼 영양 섭취와 관련된 과학은 몇 년 사이에 훨씬 복잡해졌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영양 섭취 개념을 아예 무시하려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일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대부분의 영양소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를 덮어놓고 말리는 것을 좋게 보면은 교육을 못 받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질병과 사망의 위험 요인을 높이는 처사이다. 자.